얼굴부터 썩는다는 것. 몸은 얼굴부터 썩는다. 얼굴이 썩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라고 의아해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얼굴이 썩는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는가? 얼핏 보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쪽에서는 문제가 점점 커져서 기능이 저하되다가 마침내 정지하는 것이다. 얼굴에는 눈과 코, 입, 귀 등 인간이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감각기관이 모여 있다. 이 기관들의 기능이 서서히 쇠퇴해서 결국에는 정지하면 어떻게 될까? 얼굴이 썩으면 평범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된다. 눈, 코, 입, 귀로 건강 상태가 드러난다. 눈이 쇠퇴해서 그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리면 아름다운 풍경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다. 입의 기능이 쇠퇴하면 맛있는 음식을 맛볼 수 없다. 코의 기능이 쇠퇴해도 맛있는 음식 냄새를 맡을 수 없고 풍미를 마음껏 즐기지 못한다. 눈, 코, 입의 기능이 쇠퇴하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식욕 자체가 없어지고 말 것이다. 그리고 귀가 쇠퇴하면 대화를 즐길 수 없고 위험을 감지하기도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썩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면 이미 몸에 뭔가 심각한 이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 마치 흰개미가 안쪽에서부터 갉아먹는 집과 같다. 눈에 띄지 않게 은밀히 쌓이는 문제는 결국 병의 온상이 된다. 그러므로 사람의 건강 상태는 얼굴을 진단하면 바로 알 수 있다. 얼굴은 뇌에 직접 연결되는 모든 감각기관이 집약되어 있어서 현재 전신의 상태를 가장 단적으로 나타내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몸 전체가 썩어 들어가지 않게 하려면 우선 얼굴의 건강이 중요하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한창 일할 나이인 30, 40대에도 이미 얼굴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한 사람이 적지 않다. 몸속에서 생긴 염증은 얼굴에 드러난다. 도대체 왜 동갑인데 노화의 속도가 다른 걸까? 무엇이 한쪽은 늙게 만들고 다른 한쪽은 젊게 만드는 것일까? 동갑인데 다른 사람보다 더 늙어 보이는 사람은 몸 안에서 만성염증이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내부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만성염증을 정말 주의해야 한다. 몸의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만성염증의 무서운 점이다. 그 모습은 실로 몸이 썩어가는 상태 그 자체다. 썩는 것을 방치하지 않으려면 스스로 염증의 유무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 사실 우리 몸에서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는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곳이 있다. 다름 아닌 우리의 입이다. 양치질 하다가 잇몸에서 피가 나온 적이 있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만성염증이다. 피가 되어 흐르는 액체 안에는 세균과 싸운 면역세포의 사체가 가득하다. 그리고 그 면역세포가 방출한 사이토카인은 혈관을 통해 온몸에 퍼진다. 그렇게 몸 전체가 염증 상태가 되어가는 것이다. 치주병 예방은 양치질만으로 안 된다?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의 몸 안에는 만성염증이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전 인구의 약 70%가 앓고 있는 염증성 질환이 있다. 바로 치주병으로 입안에 생기는 만성적인 염증이다. 치주병은 치아 주변에 있는 치주 조직에 염증이 생겨 결국은 치아라는 기관을 잃고 마는 무서운 병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이상으로 치주병과 전신질환의 연관성이 주목을 받고 있다. 입안에는 약 500에서 700여 종의 세균이 있다.
그 세균들은 제각기 역할이 있는데 식생활이나 생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세균의 균형이 깨지면 내독소를 가진 세균이 늘어난다. 이 세균은 치아 주변에서 염증을 일으키는데 그치지 않는다. 사람의 입에는 타액이 흐르고 하루에 1에서 1.5리터의 타액을 마신다. 그 세균은 이 타액에 함유해서 위나 장의 소화기관을 통해 몸 안의 또 다른 장기들에 이르게 된다. 치주병이 심해지면 문제는 더 커진다. 잇몸 조직이 파괴되어 온몸 곳곳에 연결되어 있는 혈관과 이어지면 세균이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기 때문이다. 그러면 온몸에 존재하는 면역세포가 세균의 내독소에 반응해서 염증을 만드는 사이토카인을 퍼뜨린다. 결국 온몸이 염증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다. 만성염증과 노화의 원흉, AGE. 가공식품에 많이 들어있는 AGE는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AGE는 음식물에서 섭취하기도 하고 잘못된 생활습관 등에 의해 몸속에서 만들어지기도 한다. 또한 만성염증뿐 아니라 노화와도 깊은 연관이 있는 물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금까지 노화의 주된 원인은 세포를 산화시키는 활성산소라는 물질이라고 알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당화를 산화 이상으로 세포를 손상시키는 요인으로 주목하고 있다. 당화란 단백질과 당이 결합해서 단백질이 변질되는 현상이다. 그 당화의 결과로 생성된 물질을 AGE라고 부른다.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전신의 건강과 노화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다. 더구나 한번 당화해서 AGE가 된 단백질은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AGE는 당화한 세포의 기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주변의 정상적인 세포도 공격하고 만다. 당과 단백질의 결합이라고 해도 얼핏 상상이 잘 안 갈 수 있다. 자주 먹는 요리를 예로 들어보자. 맛있게 구운 핫케이크를 떠올려보라. 식욕을 자극하는 표면에 노르스름한 색, 이것이 당화다. 핫케이크의 재료는 계란과 우유 등의 단백질과 밀가루, 설탕류의 당이다. 프라이팬 위에서 단백질과 당이 만나서 당화한다. 갈색의 물질이 생성되기 때문에 갈변 반응이라고도 한다. 당화는 단백질과 당, 가열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갖춰지면 어디서든지 일어난다. 인간의 몸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혈액에는 식사를 통해 섭취한 에너지원이 되는 당분이 있고 체온은 36에서 37도다. 핫케이크가 노르스름하게 구워지는 것 같은 반응이 몸 안에서도 일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그 맛있어 보이는 핫케이크에서 볼 수 있는 반응이 왜 몸에 악영향을 미치고 만성염증의 원인이 되는 것일까? 원래 인간의 몸 안에서는 자신의 세포에 대해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일은 없다. 하지만 당이 결합하여 변성된 단백질은 이물질로 인식해서 면역세포에게 공격을 받는다. 나아가 AGE에 의해 일어난 염증은 몸이 AGE를 제거하려는 움직임도 방해한다. 인간의 몸에는 체내에 쌓인 이물질을 어떠한 형태로 제거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자가포식 현상이라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 자가포식 현상도 AGE에 의해 제어당하고 만다. AGE에 의해 면역 반응이 폭주하는 모습은 마치 불꽃이 번지는 모습 같다. AGE는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불씨이자 불꽃에 들이붓는 기름이기도 하다. 단백질이 있는 모든 곳에서 AGE가 생긴다. 그리고 AGE가 쌓여있는 부분에는 염증이 일어난다. 혈관에 AGE가 쌓이면 동맥경화, 뼈에 축적되면 골다공증, 눈에서는 백내장을 일으킨다. 기미, 주름, 처짐도 AGE가 범인.
지금까지는 나이를 먹거나 자외선의 영향으로 인해 콜라겐이 끊어지거나 손상을 입어서 피부가 탄력을 잃고 처지거나 주름이 생긴다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최신 연구에서는 당이 결합해서 AGE화함으로써 콜라겐이 딱딱해지거나 약해진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결국 AGE는 피부의 노화와도 연관이 있는 것이다. AGE가 피부의 주름이나 처짐만 만드는 것은 아니다. 자외선에 노출되어 생긴다고 여겨졌던 기미도 AGE가 장난을 치는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자외선에 노출되면 피부 표면의 기저층에 있는 멜라노사이트가 멜라닌을 만든다. 신진대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멜라닌은 몸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기미가 생기지 않는다. 그렇다면 왜 AGE가 기미의 원인이 되는 것일까? AG화한 콜라겐에는 멜라노사이트를 자극해서 멜라닌 생성을 촉진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다. 콜라겐이 AG화하면서 활성산소가 대량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신진대사의 리듬도 늦어진다. 즉, 멜라닌 생성량을 늘어나는데 배출량은 줄어들기 때문에 멜라닌이 몸속에 지나치게 축적되어 기미나 주근깨가 늘어나는 것이다. AGE는 기미, 처짐, 주근깨 등을 늘려서 피부를 노화시킨다. 피부가 AG화하면 원래는 투명한 콜라겐이 노란색이나 다갈색으로 변하고 혈액순환도 안 좋아져서 누렇게 뜨기도 한다. 거울을 보고 피부의 변화를 느꼈다면 체내에 AGE화가 축적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백내장이 악화되고 실명에 이른다. 눈의 질병으로 잘 알려진 백내장 역시 AGE와 깊은 연관이 있다. 수정체는 크리스탈린이라는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크리스탈린도 당과 결합해서 AGE화하고 만다. 수정체는 원래 무색 투명하다. 하지만 AGE화하면 다갈색으로 변해 갈색 백내장이 되기도 한다. 치주병이 악화되고 이가 빠진다. 치아 자체는 사기질로 단백질이 아니기 때문에 AGE화하지는 않는다. 다만 잇몸 세포에는 단백질이 있다. 잇몸의 단백질이 AGE화하는 것으로 염증이 심해지고 치주폭કેટલ도 깊어진다. 그 결과 치주병균이 살 곳이 늘어나서 치주병균도 증식하고 만다. 흡연이 치주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담배 자체에도 AGE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흡연이 직접 치주병균을 늘릴 뿐만 아니라 AGE까지 늘려서 치주병을 더 악화시킨다. 치주병이 악화되면 치아를 지탱하는 뼈도 녹아버려서 결국은 치아가 빠지고 만다. 시력은 떨어지고 치아는 빠지고 노화는 얼굴에 현저하게 나타나는데 AGE는 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뇌에 침입해 치매를 불러온다. AGE는 인간의 몸 구석구석에 나쁜 영향을 주는데 뇌도 예외가 아니다. 뇌에 축적되는 AGE는 뇌의 신경세포 안에서 단백질과 당이 결합해 만들어진 것과 몸의 다른 곳에서 만들어진 AGE가 혈류를 타고 운반된 것이 있다. 같은 뇌세포 중에서도 마이크로글리아라는 백혈구의 세포는 AGE가 있으면 세력이 강해진다. 마이크로글리아에 의한 뇌의 염증 반응이 알츠하이머 치매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오늘부터 바로 바꿀 수 있는 습관. 몸 안에 숨어있는 위험 인자를 발견하는 것과 동시에 그 인자를 만드는 요인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먼저 바꿔야 하는 것은 입에 넣는 것이다. 스트레스를 경감하고 운동을 하고 식사를 바꾸는 것. 이 세 가지 중 오늘부터 바로 바꿀 수 있는 습관은 아마 식사가 아닐까?
건강의식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바쁘거나 돈이 없다는 핑계로 건강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한다. 물론 실제로 바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자신의 생명과 직결된 일이라는 인식을 가지지 않으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식생활을 바꿀 수 없을 것이다. 입에 넣기 전에 정말 그것을 몸에 넣어도 될지 다시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기 바란다.